왜 안 일어나지? 에어팟을 끼고 일을 한다거나. 저도 주인공이라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잘못됐다고 알려주면 찾아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MZ대가 쌤. 난 그럼 뭐에 끼는 거야? 난 세대도 없는 건데. 1세대. 1세대? 어머,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쁜데 와주셔서 시간 내주셔가지고. 우리 다 오늘 처음 뵙는 거죠? 네. 그러면 자기소개를 한 번씩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쵸? 우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서로 할까요? 네, 저는 그릇이나 이제 캔들 같은 수입 브랜드를 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30대 후반이고 설혜윤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하는 CEO시네. 네. 내가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거 하나 못 해봤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이윤진이고 원래는 잡지사 에디터로 있다가 지금 프리랜서 에디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명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세례명이 알고 있어요. 안젤라 메리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즐거운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고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가은 루피나고 지금 20대 후반이고요. 원래 병원에서 일하다가 지금 이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재영이고 하는 일은 주로 영업 쪽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는 MZ세대신 거예요? 누가 M세대고 누가 Z세대인가? 제가 M이고 약간 Z세대. 저만 Z세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M세대가 쌤. 난 그럼 뭐에 끼는 거야? 난 세대도 없는 건데. 1세대. 1세대? M세대와 Z세대. 오케이. MZ세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하니까. 근데 나같이 70을 먹은 사람 눈에 보면 M세대나 Z세대나 다 똑같- 그냥 다 풋풋한 청춘이야. 근데 본인들 사이에서는 그걸 느껴요? 뭔 얘기죠? 저는 이제 올해 28이 됐는데 뭔가 27에서 8로 넘어오면서 이제 나이가 좀 더 이상 어리지 않다라는 생각이 벌써 들어가지고 제가 선생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내 표정 변하는 거 보셨지? 네, 그래서 약간 하겠는데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벌써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한데 너무 더 이상 나를 Z세대로 명명을 하고 있으니까 제 나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 나이인데도 벌써 그렇게 나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그럼 내가 철이 안 난 거네. 나는 도대체 나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이야 와라. 어떡할 거야? 내가 무슨 식으로 그걸 막아요. 그쵸? 기꺼이 열심히 살면서 먹어줘야지 뭐. 그렇구나. 그러면 M세대하고 Z세대하고 이렇게 세대 차이를 느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때 느끼세요? 그냥 되게 크게는 일단 남을 의식하지 않는 것? 근데 그거는 물론 개인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왜 안 일어나지? 이어폰을 낀 상태로 뭐 혼자만의 점심시간을 즐기고 있다거나 우리는 예전에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점심시간에 선배가 저한테 식사하러 가자 할 때 노라고 대답하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신뢰가 되거나 노라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언어가 될까 봐. 근데 요즘에는 그거 이전에 나의 시간이 소중하고 좀 더 그런 시선이나 생각들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았어요. 근데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진 않고 어떤 점은 부럽기도 하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부러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당당함. 네.
사실은 누구나 다 당당해도 네.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저의 경우에도 저는 이제 작게나마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CS 전화를 받는 친구가 에어팟을 끼고 일을 한다거나 그럴 때 조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세대가 아무리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어디까지 좀 해야 되는 건지도 조금 의문이 들 때가 있어서. 그쵸. 그 사회상 자체가 1980년대 달랐고 90년대 네, 달랐고 그 확 2000년대 다르니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재된 그 습득돼 있는 네. 모든 그 네. 인지 기능이 다르니까 그렇게 느끼시겠다.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Z세대에 가까운 친구들은 알려주면 되게 금방 찾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고 알려주면 찾아서 하는데, 근데 M세대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미 배워왔고, 그러니까 약간 체득해 온 게 큰 것 같은데, Z세대들은 직접 이건 이거라고, A는 A라고 알려줘야 하는 기분? 그런 게 들어서 좀 더 직접적으로 말을 전달을 해야 한다는 게 좀 M세대 입장에서나 더 윗세대 입장에서 어렵게 느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그 어른들이 살아오면서 습득하셨던 그 삶의 지혜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여쭤봐야지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에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른의 역할이 필요 없겠구나.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제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시대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인터넷에서는 없는 거, 그 인공지능이 알고 있지 않은 거, 그런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지혜로운 경험을 갖고 있어야지만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나는 가끔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읽은 건데 그 걸리버 여행기라는 소설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쓴 조너선 스위프트라는 그 작가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이 굳이 젊은이들하고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서로 세대 차이를 다 느낀 거예요. 느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홀대를 받았으니까, 상처를 받았으니까 나이 든 사람은 그냥 나이 든 사람끼리 놀아라. 젊은이한테 굳이 저기 인정받으려고 가까이 가지 말고. 그래서 이게 어느 세대나 있었던 갈등이고, 그러니까 그게 벌써 그때부터 있었던 얘기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대화의 좀 폭을 더 넓히기 위해서 이런 걸 제가 준비했거든요. 하나씩 뽑아가지고 나오는 그 키워드를 갖고 대화를 나눠봅시다. 재영님한테 먼저 네.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는지. 로망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결혼은 약간 신부가 주인공이다 약간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저도 주인공이라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입장할 때 왕자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4명이서 드는 거죠. 기둥을 하나씩. 그래서 멋있게 약간 입장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어르신들이 조금 싫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살짝 걱정이 되는데 저는 입장을 좀 화려하게 하고 싶은. 그리고 축가도 아까 저는 제가 다 노래까지 다 정해놨거든요. 결혼 자체에 대한 로망이라기보다 결혼식에 대한 그렇죠. 로망이 네. 있으시네요. 결혼 보통 여자들이 결혼식에 그러니까. 대한 로망이 있는데. 저도 한 번뿐인 결혼식 좀 멋있게 하고 싶어가지고 2번 안 할 거래서. 근데 사실 어느 순간이나 다 한 번이에요, 일생에. 지금 우리 이런 시간도 딱 일생이에요. 한 번이잖아. 오늘 지나가면 내일은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왕이면 정말 멋있게 하고 싶은 그런 네. 그야말로 로망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멋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 꿈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조만간 꼭 이루겠습니다. 저는 로망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하는 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고 뭐 그게 조금
지루해지는 순간이 오면 결혼이라는 걸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싱글의 삶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이니까 아무것도 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자연스러운 흐름에 제가 정말 50대에 결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당장 결혼하고 싶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고 이거야말로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이나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네. 좀 소신이나 줏대가 부러운 게 보통 다들 이렇게 한 번씩 배우자가 될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주면서 약간 검증의 시간을 거치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뭐 근데 그거는 좀 마음에 걸리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내 소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또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을 봐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아, 저한테는 너무 호령이 담배 피던 시절이니까 보편적이지가 않아. 저는 48년 전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어머 우리 반세기를 같이 살고 있네. 근데 반세기라 그러면 대단한 건데 우리 올해 결혼 48주년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대학 졸업하면 결혼하는 거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러면 약간 그 이상한 시선으로 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남편하고 결혼할 적에 장래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살겠다라는 게 서로 맞아가지고 이제 나는 유학을 가고 싶었고 또 우리 남편도 유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유학을 할 수 있겠구나. 그것도 이태리로. 그 옛날에는 이태리 유학이라는 거는 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시절이니까 그래도 48년도 싸움도 많이 했죠. 싸움도 많이 하고 곧 도장 찍을 것 같은 순간까지도 많이 갔었지. 근데 주변에서 그래도 그냥 끝까지 사는 커플들을 보면 서로 삶에서 지향점이 같은.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향점을 갖고 가치관이 같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파트너면 결혼을 해도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사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의 됨됨이,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 이거는 몸에 좀 이렇게 익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거는 조금은 우리 젊은 분들이 딱한 게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면 갑자기 그냥 이 남자하고 연애할 때 이 남자의 여자만 하면 되는데 결혼을 하는 순간 며느리 뭐 역할이 많이 생기잖아. 저 역시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뭐 너무너무 역할이 많아지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학교 다닐 때는 내 것만 하면 됐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는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 충분히 이해해요. 자기 삶에 집중해서 살겠다는 건데 그걸 누가 뭐라 그래. 그래서 결혼하려고요. 남자친구가 볼 것 같아서 결혼을 할 거야. 결혼하니까 그건 좋죠. 네. 근데 결혼이란 그 제도 자체가 사실 아직 좀 무서운 것 같긴 해요. 그게 종교랑 또 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롭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한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뭔가에 묶이는 느낌이 나면 전 생각보다 되게 성실하게 그걸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서 제도에 최대한 늦게 묶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나면 지쳐서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까. 패러다임이라는 게 점점 바뀌잖아요. 그럼 옛날 것만 고집하는 거는 조금 젊은 사람들을 너무 옥죄는 제도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죠. 다음 질문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는 뭘까요? 재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과 출산, 요즘에 딩크족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저도 살짝 네. 딩크족의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인생은 제 인생이니까 누가 뭐 제 자식을 키워줄 것도 아니니까 그건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고 아무래도 출산을 안 한 이유는 이제 뭐 집값이나 평생 뭐 직장 다녀도 내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한다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결혼도 기피하게 되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 딩크족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뭐든지 저는 젊은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좋다고 다 좋은데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만 지면 돼.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저는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고 그런 이제 꼬맹이들을 만나러 가니까 그래서 그런 버림받은 자식이 그 부모를 그리워하는 그거는 참 눈물겨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회가 저는 젊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마인드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제도 자체를 저는 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번에는 누가 이걸 집으실까? 이쪽에서 집으실까, 이번에는? 네. 수상자 발표하듯이. 발표해볼까요? 저 키워드는 패션이고요. 아, 패션의 완성은 땡땡땡이다. 저는 좀 오글거리긴 하는데 패션의 완성은 좀 취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잉 MD 근무를 회사에서 했었기 때문에 좀 이제 해외도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쇼핑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유행하는 거는 정말 다 사보고 뭐 돈을 다 탕진할 정도로 많이 써봤는데 이제 30대 뭐 점점 지나면서 이제 컬러라든지 좀 소재라든지 조금씩 저의 취향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탕진할 정도로 많이 사봤다. 네. 그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뭐가 맞고 네. 뭐가 실수고 그걸 터득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옷 입는 게 뭐 저는 그냥 제 정답은 딱 하나요. 입고 싶은 대로 입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자기 취향이 생긴다고. 우리 저기 대영 씨는 네. 패션의 완성은 네. 저는 패션의 완성은 자존감이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선생님 유튜브 마지막에 나오는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 패션 자존감은 나를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보고 저도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신념이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돈이 없는 거기도 하지만 저렴한 뭐 옷들로 뭘 입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누가 입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그냥 제 자신을 사랑하는 거고 근데 제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남을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좀 비싼 옷을 그래도 좀 사야 되지 않나. 너무 약간 좀 퀄리티 낮은 제품들을 입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요즘 살짝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멋있게 입으셨는데 그 고민을 왜 해? 좀 신경 좀 쓰고 왔습니다. 아이, 재영 씨 같은 분이 입으면 정말 어떤 옷도 빛이 나는데 가격은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 제 소신대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만난 걸 기회로 해서 네. 소신을 계속 더욱 굳건히 가져주십시오. 네. 난 이런 젊은이들을 제가 아주 응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 소신껏 사는데.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막 과시하기 위해서 입는 거는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고민을 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옷도 그렇지만 그런 가방 같은 거를 살 때 흔히들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중요한 자리에 들 가방 하나씩이 좋은 게 필요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좀 결혼식이나 중요한 자리에 들 가방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유럽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아, 파리 갔는데 아울렛 가서 가방 하나도 안 사왔냐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선생님 생각도 좀 궁금해요.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왜 그런 거 있죠?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고. 파리에 가면 파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막 사고 싶어하는 그 백을 드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사실 값도 비싸거니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거를 들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고단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거든. 그리고 그 백을 들었기 때문에 평가해주는 대상은 안 만나자주의거든.
나를 있는 그대로 평가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나는 그렇게 브랜드명이 크게 박힌 백을 평생 사본 적이 없고, 저는 명품이란 말 자체를 제가 싫어해요. 왜? 우리 다 명품이잖아. 이름 다 있잖아.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다못해 잡초도 이름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정말 자기 가치관인 거고, 그거 결혼식에 한번 들기 위해서 그 기가 막힌 값을 주고 그걸 사가지고 장 속에다 넣어놓을 필요는 결혼식 1년에 몇 번 가요. 이른바 요새 말하는 가성비하고도 동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국민소득이 높아도 자기 부모들 입던 옷 다 물려입고, 그러니까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지,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행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제일 오래 갖고 계신 아이템이 몇 년 정도? 우리 친정아버님이 일제강점기 때 입으셨던 와이셨으니까 한 거진 100년 되겠네요. 저희 친정아버님이 총각 때 입으셨던 와이셨으니까. 근데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거는 돌고 도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새 그런 뭐 레트로? 그 옛날 아버님이 입으셨던 와이셔츠 보면 정말 단추도 자개 단추고 막 이렇게 막 올이 막 나달나달해졌지, 사가서. 근데 저는 그거 제가 이렇게 또 기워서 입어. 너무 아버지, 그게 일종의 이제 스토리죠, 그렇죠? 그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제일 오래된 게 이제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럼요. 선생님 옷 스타일링을 하실 때 어떤 아이템을 제일 먼저 고르시는지, 뭐 예를 들면 신발은 맨 마지막에 고르고,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되는 아이템이 있어요? 일단은 저는 이제 매일 출퇴근을 했었으니까 날씨부터 보죠. 날씨부터. 날씨부터 본 다음에 날이 춥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일단 뜨뜻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 기분 상태 보고. 그 날씨하고 똑같잖아요.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햇빛 날. 내 기분도 그렇잖아. 어떤 때는 우울했다. 어떤 때는 밝았다. 근데 우울할 때 누가 나를 밝게 해주지를 않잖아. 용기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 누가 줘. 용기 잃지 마. 누가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좀 주든지. 그 용기라는 게 결국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 나를 용기를 주는 게 옷으로도 줄 수 있고, 뭐 하다못해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아니면 햇빛 있는 곳으로 가서 햇빛 쬐면서 해바라기 하면서도 느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더 하느님도 찬양하게 되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네. 자, 다음 그다음에 카드 요거.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다음 카드 신앙인입니다. 내 삶, 내 하루 일과 중 신앙은 몇 순위 정도일까요? 저는 사실은 저희 엄마 아빠가 성당에서 결혼을 하셨고 되게 모태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대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활동을 되게 많이 하다가 이제 직장 생활에 너무 이제 조금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매주 미사는 못 드리고 있는데, 순위를 매기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느님과 함께 해왔던 이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 성당을 다녔던 게 엄청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됐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이랑 같이 다니려고 하고 있는데 저부터 일단 다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계획이신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저도 이게 할머니가 이제 독실한 천주교 신자셔가지고 저도 이제 모태 신앙으로 이제 유아 세례 받았고 20대 초반 때 이제 성당을 활동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성가대 단장까지 하고 거기서 이제 짤막한 이제 영화를 제작을 했어요. 성당 내에서, 본당 내에서. 근데 거기서 제 역할이 예수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처음 본 어르신인데 저보고 예수님이 아니시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뭐 그랬던 그때는 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때는 신앙심보다는 그냥 형들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놀러 나가는 약간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었는데 잘 모르겠네. 신앙심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뒤로 이제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소원해진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순위는 조금 밀리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되게 늦게 대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세례를 받으면 너무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좀 더 자유롭게 왠지 이거를 세례를 받고 나면 왠지 좀 다르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너무 막 되게 저한테는 이게 너무 신성하고 너무 어렵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기 때는. 그런데 대학교 때 가봤더니 말한 것처럼 신부님이랑 술도 먹을 수 있고 친구들이랑 그냥 다른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한 것처럼 막 다른 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그냥 많은 거를 좀 더 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대학교 때 좋았는데 저도 일하다 보니까 사실 운동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한 번 안 가기 시작하니까 지나가다 명동상당을 보면 마음에 찔리거든요. 사실 지금은 거의 나일론 신자에 가까운 상태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변에 그 신자분들이 너무 착한 분들만 계셨나 봐. 그러니까 저 같은 신앙에는 일찍 네. 만났으면 부담 없이 세례를 받으실 텐데 네. 전 굉장히 플렉시블하고 좋게 네, 말하면 네. 융통성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손 내시계 네. 아전인수식의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 때나 기도하고 아무 때나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좀 용기를 얻긴 했어요. 아무 때나라는 말이. 아무 때나 기도하는 네. 거지. 그 기도, 그러니까 정해져 있을 때는 또 정해져 있는 네. 대로 하지만 또 네. 아무 때나 그게 하느님이시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느님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명동성당 지나다가 찔리지 마세요. 그냥 네. 거기 계신 분이야. 네. 언제 가도 하느님 아버지는 저기 계신 저 하느님 조금만 놀다 갈게요. 그래도 노여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을 갖지 마세요. 저도 답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감히 지금은 제 생활의 1순위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미사를 한 지가 20년이 넘었고 비결이 뭐예요? 비결 끈기? 아니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친구들한테 그래. 너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은 하나도 안 하셔. 나중에 기도가 할 때 네가 아쉽지. 지금 저는 1순위예요. 그러니까 매일 미사를 가고 하루에 묵주기도 5잔을 하면 일단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 그리고 영성체를 하면서 주님의 몸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순간 이제 오늘 또 오셨네요. 또 모시네요. 이러면서 다 아시죠? 내 마음 다 아시죠? 그렇게 해도 기도가 되잖아.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분한테 뭘 일일이 고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더 필요해. 그래서 제가 매일 미사를 가고 매일 묵주기도 5잔을 하고 아침 저녁 기도를 하고 유튜브에서도 보셨다니까 저는 유튜브 할 적에도 난 이거는 꼭 아침 저녁 루틴을 찍어야 된다면 이걸 찍어야지 된다고. 그게 제 삶이니까. 저한테 있어서 신앙은 솔직히 말해서 타협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제 안에 있던 거여서 주일은 항상 미사에 가는 거고 주일 미사까지 다녀와야 제 일주일이 좀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사에 나가면서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신부님 뭐 같은 청년들이랑 술도 먹고 하면서 얻는 에너지도 있었어가지고 그게 또 다시 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서 저는 명순위로 꼽겠습니다. 영순 1순위도 아니고 갑자기 영순위. 너무 바람직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박수 쳐주셔서 예,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깊이 있게 전 솔직히 이렇게 밀도 있는 대화를 가질 수 있을까? 초면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허심탄회하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네. 오늘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쨌든 종교로 인해서 또 같이 이렇게 연결된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저의 어쨌든 지금 이제 한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에서 이제 멋진 할머니 되기가 제 꿈이거든요. 저의 롤 모델 같은 이제 선생님을 만나 뵙게 돼가지고 되게 좋은 얘기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멋진 할머니 그 꿈은 아직 갖지 마세요. 일단 멋진 중년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멋지면 내일도 멋지고 네. 그럼 나중에 멋진 할머니가 돼. 근데 네.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저는 감사한데 아니 난 30대 중반에 할머니 생각 안 해도 오늘을 즐겁게 살자 생각해야지. 네, 오늘이 멋있으니까 네. 멋진 할머니가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정말 정성껏 내가 항상 정성껏 알뜰하게 네. 시간은 정말 제일 귀한 거잖아요. 저는 인생을 되게 잘 음미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양보다 질이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이 해주셨던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제가 앞으로 40, 50대 음미하면서 사는 삶에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유일하게 Z세대로 참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멋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나도 앞으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선생님처럼 되게 멋있는 사람이 돼 있겠지? 좀 우아하고 멋있게 나이 들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끄트머리에 와서 쭉 회고를 해보니까 참고를 하는 거 물론 좋은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잘 개척해서 또 잘 나아가야겠다 앞으로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역시 Z세대라. 뭐든지 마이웨이. 내가 만들면 길이 되잖아요. 네. 그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약간 좀 머리가 약간 정화된 느낌?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좋은 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말을 잘할 줄 몰랐는데 김우빈 목소리시잖아요. 김우빈. 그래서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오늘 그냥 하루 거룩한 하루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쾌하지만 거룩한 하루. 네. 너무 멋있는 하루였네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우리 멋있는 하루를 우리 만들어간 우리한테 박수 칩시다. 그러니까 왜 영화에도 있죠. No pain, no gain이라고.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뭐라 그럴까. 내가 이렇게 알에서 깨나오려면 아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또 부화도 하고 한 단계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까 세상에 28살을 됐는데 벌써 나이를 느꼈더니 내가 참 늦게 난 사람이구나. 아직도 난 안 난 것 같아. 난 아직도 매일 새롭거든요. 그리고 나이 뭐 생각해서 뭐해. 어차피 하루 잠은 먹는 건데. 그러니까 나이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그냥 내가 기꺼이 즐겁게 살다 보면 들어있는 게 나이잖아요. 그다음에 혹시 힘든 거 있을 때 맞아 그때 그 양반이 그러셨어. 오늘 또 하루 지나면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고통도 살아있으니까 고통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읽는 책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생에서 삶에서 중요한 건 행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살아있는 거. 아침에 눈 뜨면 저는 기도한 새로 또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자세로 살면은 두려울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 그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